안녕하십니까. 뇌혈관 질환의 다양한 최신 검사 방법에 대해 강의 드릴 포항 세명기독병원 신경외과 조재훈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본 것 중에 MBC 시민건강 강좌를 제가 했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상대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했던 자료가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대면 강의를 다시 또 할 수 있게 되는 희망을 가지고 싶어서 이 사진을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셨지만 이렇게 강사분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즐겁게 강의하고 질문도 받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검사와 다양한 질환의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나서 신경외과 뇌혈관 세부 전문의로 수련을 받고 지금 현재 세명기독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 중에 조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그 군의관 시절에 제가 육군 대위로 아프가니스탄 의료지원단에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을 제가 치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무려 15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찾아보니 이런 사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소개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사람과는 상당히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강의 드릴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 CT와 MRI 검사. 외래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CT 검사가 좋습니까? MRI 검사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 조영술에 대한 검사입니다. 머리의 혈관을 가장 정밀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상당히 요즘 들어 신경외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검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TCD와 IMT라는 검사 방법인데요. 이 검사들은 이제 흔히 말씀드리자면 TCD 같은 경우는 경두계 도플러 검사입니다.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이고 IMT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를 측정해서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 PET 검사, 기타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CT와 MRI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CT 검사란 어떤 검사인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T 검사에는 단어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토모그래피라는 뜻이, 토모라는 것이 단면을 뜻합니다. 사람의 인체를 단면을 절단을 해서 사진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CT 검사도 요즘은 기계의 다양화 때문에 기계가 발전하고 CT 기계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인 640 채널의 CT 검사가 요즘은 가장 최신의 CT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검사들은 아무래도 다른 기존의 CT보다는 좀 더 빠르게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방사선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해상도나 그 이미지의 선명도도 높은 편입니다. CT 검사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 기구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돼 있고 나중에 설명드릴 MRI와 비교해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넓은 편이라 폐소공포증이 있거나 좁은 공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조금 검사하는 데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MRI 검사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장치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자기 공명이란 자기장을 사용해서 자석의 힘으로 인체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검사 방법도 여러 가지 기계의 발전 때문에 MRI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3.0 테슬라까지 발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의 이제 자기장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인 테슬라가 1.5 테슬라, 3.0 테슬라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3.0 테슬라가 좀 더 해상도가 높고 더 선명한 영상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보셨던 CT 검사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이 자석이 두께가 크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어서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소공포증이 있다든지 또 혹시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심장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인공 삽입물을 부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MRI가 강한 자석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촬영의 금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와 MRI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눈에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검사 시간이 CT는 대략 10분 이내로 소요가 되고 MRI는 30분에서 50분, 길게는 1시간도 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CT와 MRI는 조영제라는 그런 혈관을 보는 물질, 뇌 검사에서 필수인 조영제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CT 같은 경우는 조영제의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MRI 같은 경우는 비교적 CT보다는 적은 양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이 실제 환자들의 경우에 CT와 MRI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건강한 분의 뇌 CT 검사의 모습이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정상인의 뇌 MRI 모습입니다. 머릿속의 구조물들 중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뼈가 단단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하얗게 보일 수 있고요. 머리 안에 있는 물과 같은 구조물이 CT에서는 까맣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MRI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소견이 보이고요. 왼쪽이 보이는 것이 CT 혈관 촬영술이라고 해서 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검사는 MRA. 보통 우리가 MRI와 MRI가 또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MRA라고 해서 혈관을 주로 보는 검사를 우리가 MRA, MR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MR 혈관 촬영술이라고 부르고 머리 안의 혈관을 비교적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이 CT 검사, 오른쪽이 MRI 검사에서 혈관을 각각 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금 눈으로 보시면 어떤 부위냐 또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실제로 CT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 MRA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검사를 진행하고요. CT 검사 중에서는 제일 흔히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외상성 골절이라든지 출혈, 그런 검사들에 대한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외상 환자이시고 안면부에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안면부 뼈의 골절과 CT에서는 이런 식으로 골절 소견과 까맣게 보이는 기흉, 두개의 공기가 차 있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두개강 내 그 출혈 소견도 같이 보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출혈이 흡수되면 초기에 급성 출혈일 때는 하얗게 보이던 출혈이 시간이 지나서는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CT 검사에서 이러한 출혈 소견들과 뇌가 많이 붓는 뇌 부종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뇌 부종이 증가해서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뼈를 제거해서라도 압력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두개강 감압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CT에서 보면 이렇게 두개가 절제되어 있는 모습도 CT 검사에서 3D 그래픽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만성경막하 혈종이라는 급성 출혈과는 또 다른 종류의 출혈 사진입니다. CT에서 마찬가지로 보이다시피 이렇게 짙은 색의 출혈 소견이 보이고 이 부분에 출혈을 빼내고 난 후 수술한 사진입니다. 수술이 진행되고 난 후에는 출혈이 빠진 자리에 공기가 들어차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흔히 접할 수 있는 뇌내 출혈, 자발성 뇌내 출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고혈압에 의해서 출혈이 잘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기저에게 생기는 출혈, 그리고 피질하부 출혈이라고 해서 뇌 종양이나 뇌 농양 또는 혈관 기형들이 있었을 때 오는 출혈의 CT 모습입니다. 뇌간부 출혈은 우리 머리에서 제일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머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 숨골에 생기는 출혈을 말하고 숨골은 위치가 매우 깊지만 또 작은 쪽입니다. 작게 형성이 돼 있어서 작은 소량의 출혈이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T 자발성 출혈이 있을 때 수술을 하고 난 후의 경과의 모습입니다.
이런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술하고 난 후에 출혈이 제거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보셨던 이런 CT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MRI 검사에서는 어떤 질환을 위주로 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RI에서 이런 뇌 종양 환자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35세 젊은 환자가 두통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제 MRI 사진에서는 손의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조형 증강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 작은 혹이 보이고 있고 손의 종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수술까지도 받으셨고요. 자, 이분은 뇌혈관 기형을 가졌던 45세 여자 환자분의 MRI 사진입니다. 이분은 출혈과 뇌혈관 기형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었고 수술 후 사진에서는 뇌혈관 기형과 출혈이 같이 제거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혈관 조영술 검사에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MRI에서 출혈과 뇌혈관 기형이 제거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검사 방법 중에 하나는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혈관을 보는 가장 정밀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이루고 있는 검사장의 모습이고요. 검사하시는 곳과 검사 스테이션이 이렇게 밖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보는 검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환자의 대퇴부, 사타구니 쪽에 있는 혈관을 부분 마취, 국소 마취를 한 다음 그쪽으로 가느다란 도관을 머리 혈관까지 올려서 검사를 하는 조영제를 투여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 스테이션에서 검사 결과를 바로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환자의 치료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 실제 검사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술자가 검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고 옆에서 그 검사를 도와주시는 방사선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혈관 조영실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실제 검사는 이제 검사자가 주로 화면을 보면서 이 양손을 사용해서 관을 카테타라는 도관을 올려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검사가 힘들거나 많이 어렵나요? 처음에 국소 마취를 할 때의 그런 주사를 맞는 통증 이외에는 검사 도중에 느끼는 통증은 없습니다. 다양한 뇌혈관 질환에서의 각각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동맥류, 혈관꽈리라고 부르는 뇌동맥류에 대한 사진이고요.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였고 59세 여자분의 모습입니다. 실제 뇌혈관 조영술에서는 이렇게 작은 모습의 혈관꽈리가 관찰이 되었는데요. 이 혈관꽈리는 크기는 크진 않았지만 환자분의 걱정이 터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 수술은 크게 여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눈썹 절개술이라는 미세 침습 방법을 동원을 해서 눈 위에 ECM 정도의 수술 창을 열고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우리 혈관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붉은 우리가 꽈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오디 열매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혈관 꽈리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매끈하고 혈관이 아주 탄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혈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붉게 곧 터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 후에 실제 클립이 이렇게 혈관꽈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술실에서 보는 그런 영상 장면입니다. 신경외과 수술에서 가장 우리가 수술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꽈리를 결찰할 때 수술용 클립으로 결찰을 할 때 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 꽈리가 수술용 클립에 의해서 꽉 물리게 되면 파열의 위험성은 거의 99.9% 사라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50세 남자분이시고 흡연력이 하루 2갑 정도의 그 흡연력이 있으시는 매우 흡연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두통이 있어서 검사를 마찬가지로 하셨고 이러한 머리 혈관 안에 가장 좀 큰 한 7cm 정도 되는 그런 혈관 꽈리가 관찰이 되어서 저희에게 코일 색전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터지지 않은 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터진 꽈리, 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영술을 하다 보면 혈관이 터진 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영제가 밖으로 스며 나오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혈관의 파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터진 꽈리를 이런 코일을 넣어서 틀어막는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수술 후 사진은 그 터진 꽈리 안으로 더 이상 조영제라는 그런 약물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 조영술 검사에서 3D 엔지오그래피 기법을 활용해서 꽈리의 모습과 주변 혈관의 모습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뇌경색 환자에 대한 조영술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MRI 검사 중에 확산 조영 검사라고 해서 급성 뇌경색을 보는 검사에서 이런 하얗게 점점이 혈관 덩어리, 혈전이 떨어져 나간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 이분은 혈관이 상당히 많이 구불구불하신 편이었고 연세도 많은 환자분이셨습니다. 경동맥 협착이 있던 분으로서 갑작스러운 경동맥에 완전한 경색이 오게 되었습니다. 스텐트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목의 경동맥을 확장을 시키는 수술을 하였고요. 그렇게 확장을 하였지만 완전하게 머리 혈관까지 다 혈전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가느다란 도관이나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사용해서 혈전을 직접 색전을 제거하는 그런 혈전 색전 수술도 시행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여러 사례에서 보면 가느다란 관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혈전들이 떨어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혈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제거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혈전이 우리 머릿속에 혈관을 막고 있다면 가느다란 이런 관들이 올라가서 마치 진공청소기가 흡입을 하듯이 혈전을 이렇게 부수면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부서진 혈전들은 다시 도관 안으로 다 흡수가 될 것이고요. 최후에는 마지막으로는 혈전들이 다 개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혈관 스텐트라고 하는 혈관 그물을 사용해서 하는 검사이며, 머릿속에 마찬가지로 혈전이 있을 때 지난번 아까와 같은 도관을 사용해서 흡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텐트, 그물망을 이렇게 올린 다음 그물망이 혈전을 꽉 붙잡은 상태로 같이 끌어내리면서 마치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굴뚝 청소한다라고 표현하듯이 그런 혈전을 잡고 끄집어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을 스텐트 수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수술 방법을 거치고 이분은 자기 본연의 혈관 모습을 찾게 되었고요.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CT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뇌동정맥 환자분의 사진이시고요. 이분은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으로 우리 병원에 오셨고 혈관 조영술 검사를 한 결과 혈관 기형 덩어리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혈관은 동맥과 정맥과 혈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동맥과 정맥을 잇는 모세혈관 주위에 동정맥 기형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에 뇌혈관 정밀 조영술을 하면 이런 식으로 혈관 기형의 전체적인 모습과 이 혈관 기형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치료는 이런 혈관을 막는 혈관 색전 물질 중에 하나인 쉽게 생각하면 의료용 풀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해서 혈관 기형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을 막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혈관 의료용 색전 물질이 들어가서 혈관 기형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조영제를 썼을 때는 혈관 기형 쪽으로는 더 이상 조영제가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출혈도 같이 동반이 돼 있던 분이라 내비게이션 CT라고 하는 신경외과 수술을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머릿속에 어느 부위의 출혈이 어떻게 있는지를 수술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장치입니다. 실제 수술실에서 본 모습이고 정상적인 뇌 조직과 뇌혈관 기형이 있는 조직의 차이를 볼 수 있고, 이 기형을 최대한 우리가 절차를 하고 덜어냈습니다. 덜어낸 부위는 형광 물질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정상적인 혈관과 혈관 기형이 없어진 부위는 까맣게 혈관 쪽으로 더 이상 자라 들어가는 혈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서는 모야모야 병이 있고요. 모야모야 병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혈관들이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라 이렇게 마치 일본말로 표현하기로 모야모야는
그 연기가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는 것을 모야모야라고 합니다. 그런 양상의 비정상적인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관 박리 환자 사진입니다. 혈관이 극심한 두통이 있거나 극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혈관벽이 내벽이 찢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불룩 솟은 모습의 혈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불룩 솟은 부위에 스텐트를 대는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셨고 불룩 솟은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혈관 박리 같은 경우도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통해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검사 중에 하나인 경두계 초음파 도플러 검사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하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위로 이렇게 혈관을 바깥쪽에서 도플러라는 초음파 검사 기구를 대서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감지해내는 그런 측정 장비입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환자분과 검사자가 실제로 도플러 소리와 그런 검사 기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혈관의 폐색 정도라든지 협착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대한 검사입니다. 경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에 있는 혈관을 말하고 있고요.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보면 생사를 확인할 때 경동맥을 눌러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맥이 중요한 이유는 심장과 머리를 이어주는 동맥이고 머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혈관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 경동맥에서의 어떤 이상 변화가 있다는 걸 미리 감지해야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오는 그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 초음파 검사에서 이런 정도로 내중막 두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초음파 검사의 모습입니다. 이 검사도 경동맥, 경두계 초음파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술자가 직접 환자의 목을 직접 초음파 기계로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실제 환자에서 혈관이 경동맥이 좁아져 있는 경우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 단면이 이런 식으로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플러 검사들의 속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동맥, 파란색이 정맥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펫CT 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펫CT라고 하는 것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인데요. 요즘 들어서 우리가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치매 검사, 파킨슨,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인 환자인 경우에서의 CT와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CT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도파민 결합체의 감소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외과 수술에 쓰이는 최신 장비들 중에 수술 현미경이라고 보통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머리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가장 그 신경외과 의사들의 눈을 대신해주는 장비입니다. 실제 수술할 때도 이런 식으로 신경외과 의사들은 이 수술 현미경을 보면서 아주 좁고 깊은 곳에 수술 시야를 이 기계들의 도움에 의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예전에도 나왔던 그 내비게이션 CT 모습이고 실제 환자의 머리에 마커를 부착한 다음에 수술 절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출혈의 위치나 그런 모양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환자를 절개를 하기 전에 최소 부위로 절개를 할 수 있게 되고 최소 부위로 절개를 할 수 있다는 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뇌 조직을 보호한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 수술 환자의 사진의 모습이고 내비게이션 CT를 사용해서 출혈 부위만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세명기독병원의 낮과 밤의 모습입니다. 포항시민 여러분들과 경북 동해안 주민 여러분들이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 뇌병원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